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합천군의 중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인데요. 경력 단절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3세 김연옥 씨.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둔 후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의 벽과 제한된 채용 기회는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합천군의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에다가 또 교육을 더 받아서 그냥 일상적인 그 취미 활동이 아니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실생활에 더 방영하면 합천의 지역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경력 설계와 맞춤형 취업 지원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연계가 핵심입니다. 합천군은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인력센터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소상공 지원센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간다 해서 여기에 아마 앞으로 합천군의 신중년들이 아마 쉼터,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합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다음 달 1일 정식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신중년들. 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경남 현역 단체장 중 처음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구 군수는 26일 군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이와 청년, 어르신을 아우르는 거창형 행복 모델과 동서남북 4개 권역 특화 사업을 통한 에너지 산업과 치유 관광 거점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 거창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창열 전 거창축협조합장과 국민의힘에서는 구 군수와 함께 김일수 전 경남도 의원, 이홍기 전 거창군수, 최기봉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동일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천군은 선거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의한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부산 진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선 간담회에서 정 후보는 부산이 등 떠밀려 떠나야 하는 배웅의 도시로 전락했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한 후보 선대위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이 26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온 김 씨는 이날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되는 과정에 호송 차량에 오르면서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오만이며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에 도착해서도 취재진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당초 알려진 4명 외에도 검거되지 않을 경우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살인 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항공사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운항 정보 접근 권한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남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창원시설공단과 시공사 관계자 등 16명과 법인 한 곳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청은 불법 하도급 후 감독을 외면했고 하청업체는 설계상의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리단은 이를 묵인했으며 시설공단은 하자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 책임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창원 NC파크 구장에서 외벽 장식재 루버가 떨어져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한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파크골프 지도자 1급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 군수는 지난해 8월 20일 1일 종합상황보고회의를 통제반장에게 맡기고 외출낸 뒤 진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낙인 창녕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외출을 신청하고 진주로 이동해 시험을 친 것은 사실이나 관용차가 아닌 지인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복귀 후 오후 일정은 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훈련 예규 및 국무총리 훈령에는 연습의 계획, 통제와 이행에 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을지훈련 기간 중 연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왕복 6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남회 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오전 5시 20분쯤 남해 2지선 하행선 김해 방향 12km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들이 1, 2차로에 멈춰선 가운데 뒤따르던 승용차 석 대가 연이어 추돌하며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2시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대피 과정에서 입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건조기와 세탁기 등 가재 도구와 건물 일부가 타 소방서추산 5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종량제 봉투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 지역 구군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의 종량제 봉투 물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전반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비정상적인 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상품 구매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41.5%였던 지역 상품 구매율이 올해 63%로 급등했다며 2,600억 원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구매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공공계약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계약의 역외 유출을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형 통합돌봄 전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퇴원 환자 안심 돌봄과 병원 안심 동행 등 부산 함께 돌봄 사업을 기반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왔고 제도 시행 즉시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시 병원회와 협약을 맺어 퇴원 환자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연계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담 인력 배치와 운영 체계, 주민 홍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부산 세일 페스타가 27일부터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부산 세일 페스타는 주요 온라인몰에서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을 구축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4곳에 351개 업체가 입점해 총 9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롯데온, G마켓, 동백몰 등 3개 플랫폼이 선정됐습니다. 또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특별 할인 기간에는 30%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거제시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두 기업은 민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조선산업 기술력 강화 등 주요 과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역사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우리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연합훈련에 참여하는데요. 출항 전 환송식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해 군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첫 잠수함으로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를 앞두고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곳 진해 기지를 떠나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캐나다까지 14,000km, 우리나라 잠수함 중 최장 항해입니다. 잠수함 사령부에서는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를 기념하는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해군 참모차장과 방위사업청장, 캐나다와 영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진해 바닷물을 담은 캡슐을 전달하는 합수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이 물은 캐나다 바닷물과 섞여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승조원들은 장거리 항해와 연합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수함은 항상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왔으며 이번 태평양 횡단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출항을 앞둔 부두에서는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이별도 이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건강히 다녀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죠. 가서 작전도 잘 하고 저 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 다 안전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국기도 선양하고요. 네. 도산 안창호함은 오는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에 입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6월에는 하와이 림팩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견은 우리 잠수함의 작전 능력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취임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황 장관은 취임사에서 5극 3특 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동남권 지역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수산업 혁신과 북극 항로 개척 등을 통한 해운 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선박과 해양 레저 등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감 넘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가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AI 기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AI 디지털 교육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섭니다. 이번 계획은 AI 과의존과 정보 왜곡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 AI 학습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정립과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전면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연구, 선도 학교 운영과 AI 중점 학교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AI 기반 행정 지원 시스템, 가칭 GNE-GPT를 도입해 공문서 작성과 자료 검색 등 교원 업무를 지원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국민성장펀드에 대응한 13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산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부산시는 25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BNK 부산은행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대응 및 지역 첨단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형 혁신전략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에서 첨단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5년간 150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40% 이상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혁신 전략과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성장펀드로 유치해 신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등 11개 사업, 13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산 혁신 전략 및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진해수협과 부경신항수협 소속 어업인 250여 명이 모여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어업 손실보상 약정 체결 당시 생계유지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책 없이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생계대책 마련과 정당한 보상, 안전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4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